반갑습니다. 저는 홍콩 과기대와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이 딥러닝의 연구와 개발은 굉장히 신나고 설레이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매번 좀 복잡한 일들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서버의 환경을 설정한다거나 또 학습을 할 때 각섭을 할당한다거나 뭐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플랫폼에 하나 있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만 던져주면 알아서 뭐 학습을 하고 또 결과를 낸 다음에 이걸 그냥 돌려주면 굉장히 편하고 좋겠죠. 자,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NSML입니다. 지금 이 NSML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나코님께서 나오셔서 이 NSML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델의 개발 그리고 데이터에만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나코님의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김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로바 AI 연구팀 클레어의 성나코입니다. 오늘은 저희 클레어에서 개발 중인 머신러닝 플랫폼 NSML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SML을 만들게 된 배경과 NSML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한 클레어는 클로바의 선행연구 조직입니다. 클레어에서는 클로바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할 주제인 NSML은 클레어에서 새로운 모델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머신러닝 플랫폼 프로젝트로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 오보가 나서 한국형 텐서플로우 데이터만 넣으면 자동으로 학습되는 신기반기한 것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기계학습 분야, 그중 딥러닝은 최근 수년 사이에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출판 전 논문을 수집하는 웹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제출된 논문의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6년부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 증가분은 대부분 기계학습에 관련된 논문의 숫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올해 2017년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 닙스의 티켓은 올해 12월에 열리는데 학회 시작 2달 전에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예년에도 티켓 판매 속도는 계속 점점 빨라지고 있긴 했었는데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올해의 추이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매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요. 유명 콘서트 티켓처럼 매진된 덕분에 내년에는 판매 개시 일주일 만에 매진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심지어 내후년에는 개시 이전에 매진될 것이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딥러닝, 이제는 AI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계학습 분야에 전 세계로부터 매우 많은 수의 유능한 연구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딥러닝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효율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만화인데요. 예전에는 프로그래머가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통 하던 변명이 나 프로그램 빌드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좀 있으면 빌드 끝나면 일할 거니까, 이런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들어서는 이 변명이 프로그램 빌드에서 모델 학습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내 모델이 빌드 아니야 트레이닝 되는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한 20시간만 기다리면 난 다시 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이렇듯 분명히 여러분의 연구에는 버려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저해 요인을 찾아서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연구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NSML은 여러분의 연구 및 여러분이 속한 연구팀의 퍼포먼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NSML이 제시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은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과 견주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SML은 비록 저희 클레어를 위해서 기획하여 설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여러분의 연구팀의 퍼포먼스 개선을 위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를 고민해 봐야 할까요? 연구에는 분명 기계와 그리고 연구원인 사람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계의 효율과 기계의 사용성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NSML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채용 공고에서 흔히 셀프 모티베이트 된 분을 모신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 동기부여되어 움직이는 사람은 단순히 흐름을 좇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에 셀프 모티베이트 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다수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셀프 모티베이션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는 없을까요? 다니엘 핑크는 드라이브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적 동인을 공략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증된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입증된 사실인데요. 그 이론은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어리라고 하는 자기 결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 니즈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핍한다면 내적 동인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가지 니즈는 각각 오토노미,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느낌, 이 니즈, 그리고 그렇다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엔 컴피턴스, 내가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니즈입니다. 릴레이트니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고 교류되고 있고 보살핌을 받고 있고 또 그러고 싶어한 니즈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 중 하나라 충족되지 않는다면 셀프 모티베이션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이죠. 따라서 저희는 NSML을 설계할 때 기계를 그리고 기계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걸 넘어서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이 SAT 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오토노미를 개선하기 위해, 즉 상황 통제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되도록 아무리 강력한 클러스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쉽고 익숙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로컬 PC를 이용한 기존의 작업 환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아무리 거대한 기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기 때문에 통제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도해 볼 수 없었던 또는 다수의 GPU 서버를 이용해만 가능했던 몇몇 새로운 실험 방법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마치 해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사용자는 동시에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실험 결과들을 임의의 시점에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실행 중인 실험의 모델을 저장한다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런타임에 변경한다는 등의 명령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픈소스와 캐글이 보여준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나 경쟁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NSM을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실험 결과를 쉽게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수정하여 다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쉬운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쉬운 공유는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습한 모델의 성능은 자동적으로 다른 모델과 정량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연구에 강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NSML은 쉽고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PC에서 개발하실 때 어떠한 에디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파이참 등 여러 편리한 에디터를 쉽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리모트 서버에서 시큐어 쉘로 접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빔을 사용한 이유가 파이참이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걸 설정하는 게 귀찮거나 어려워서는 아니었나요? 이렇게 개발하는 상황 귀찮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NSML은 여러 GPU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 필요 없이 로컬 PC를 사용하듯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S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짧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명령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용할 데이터셋을 등록하는 것은 파일 복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배쉬에서 로컬 컴퓨터에서 로컬 폴더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셋 nmt enk라는 것으로 등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이터셋을 등록하고 나면 모델을 학습시켜야 될 텐데 만든 모델을 이용해 학습을 지시할 때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현재 로컬 폴더에 있는 모델 프로그램을 nmt enk라는 데이터셋을 마운트하여 학습하라고 하는 지시 명령문입니다. 학습이 결과적으로 완료된 다음에 완성되는 모델은 쉽게 간단하게
인퍼런스형 서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배쉬 스크립트는 배쉬에서 헬로라는 문자를 파이핑하여서 NSML에서 간단하게 만든 인퍼런스 서버에 파이핑해서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간단하게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NSML은 Virtualized Cluster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GPU가 꽂혀 있는 여러 서버를 같이 사용하는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당장 급한 연구 그리고 그런 복잡한 현업에 치여갖고 이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느끼더라도 보통 이런 문제 개선하는 걸 뒷전으로 미룹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많은 GPU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동으로 배분하는 것이겠죠. 일단 좀 꺼림직스럽긴 하지만 누가 몇 번 GPU를 쓸 것인지 한 번만 게시판이나 화이트보드에 적어두면 별다른 일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클레에서도 몇 달 전까지는 이랬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는 할당받은 리소스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채 놀리고 있고 누군가는 리소스 부족으로 허덕이는 일이 빈번하게 됩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GPU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서버로 이주해야 하는 것은 매우 귀찮습니다. 따라서 리소스 재배분은 쉽게 잘 일어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GPU 활용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한 서버에서 다른 버전의 텐서플로우나 다른 버전의 GCC 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찜찜하더라도 우리 실험실은 텐서플로우 버전 몇을 통일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들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이미 이런 환경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컨테이너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커나 싱귤러리티 등의 스택을 이용하면 컨테이너를 실행 환경을 가상화하여 퍼포먼스의 저하가 거의 없이 한 서버에서 여러 사용자가 각각 원하는 형태의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NSML 역시 도커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리소스를 배분하는 가장 간단하고 나이브한 방법은 정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GPU의 유효 시간을 늘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험 막바지라서 GPU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은 실험을 해보고 싶고요. 더 많은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GPU를 할당 받아놓고 나서 퇴근했거나 집에 갔거나 쓰지도 않는 상황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분명히 뭔가 비효율적인 얼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의 유효 시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몇몇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가상화하는 전략을 취하긴 한데요. 이렇게 리소스를 가상화하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요. 시스템의 응답이 비결정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효 시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확히 리소스를 사용할 시간만큼만 리소스를 배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분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새로운 서버에 새로운 GPU로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실험을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SML에서는 세션과 모델이라는 개념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텐서플로우의 세션이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세션은 한시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물로 모델을 생성합니다. 세션은 미리 지정된 계획에 따라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 NSML 웹에서 원하는 시점에 모델을 세이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NSML 스케줄러에 의해 수합될 때 자동으로 모델을 세이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모델은 별도의 인스턴스에서 기존의 실험과는 병행으로 밸리데이션을 거쳐 별도의 스토리지에 보관됩니다. 또한 모델은 게임 세이브 파일처럼 불러와서 다시 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역시 NSML 웹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때 새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모델을 이용해 실험의 상태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것이 유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GPU를 추가 할당하여 연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NSML 원하는 GPU 개수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와 같이 간단합니다. 실행 명령 라인에 쓰고 싶은 GPU 개수를 입력하면은 GPU 클러스터에서 적당히 가용한 GPU를 찾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이 시스템 지정한 실험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멈춰놓은 실험을 더 많은 GPU를 이용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은
수십 시간 걸리던 학습을 단 1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던 논문 발표에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적절한 초기 러닝 레이트 워밍업이 있다면 미니 배치 크기에 비례하는 큰 스텝 사이즈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적용한 GPU 개수만큼 빠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NSML에서는 처음에 1개의 GPU를 이용해 학습을 하다가 학습을 멈추고 4개의 GPU로 학습을 하다가 또 멈추고 8개의 GPU를 이용해 학습하는 등의 형태로 쉽게 실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이 동일한 GPU 클러스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스케줄러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GPU보다 많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가설들을 큐잉해놓고 그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스케줄러가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과연 어떠한 실험이 다른 실험에 비해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NSML에서는 중요함의 기준을 우수한 성능을 내는 모델을 생성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각 작업들은 스스로가 현재의 베스트 스코어를 갱신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계산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베스트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이 우선순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우선순위를 처리할 수 있는 스케줄러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한 그리드 서치로 큐잉을 하더라도 쓸만한 AutoML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클레어는 클로바의 선행기술 연구팀입니다. 선행기술 연구란 자칫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장 늘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연구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늘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습된 모델에 그치지 않고 인퍼런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실제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2개의 웹앱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SML CLR을 이용해서 간단히 인퍼런스 서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서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웹앱과 돌려받은 결과를 출력하는 웹앱을 하나만에 구성함으로써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MNIST 숫자 인식 모델입니다. 왼편에 이미 학습이 완료된 여러 모델들을 볼 수 있고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앱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캔버스 드로잉 컴포넌트고 오른쪽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컴포넌트가 장착되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컴포넌트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에 다른 컴포넌트를 넣더라도 오른쪽에 클래시피케이션 컴포넌트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머신러닝 연구자분들도 쉽게 웹앱을 구성하여 자기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작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표정을 인식하는 모델의 데모입니다. 사실 이 웹의 왼편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는 PC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입력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실제로 지금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PC에 있는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한 이유는 모델이 서양인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이 된 탓인지 동양인인 저희 동료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항상 화가 났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사진을 띄워놓고 그 휴대폰을 카메라로 찍어 테스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모는 영화평을 입력하면 그 별점을 예측해 주는 것입니다. 왼편에는 자연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요. 우측에는 별점을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달아두었습니다. 이렇게 각 문제마다 어떠한 컴포넌트를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여 간단히 웹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앱 환경은 연구가 연구로 그치지 않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NSML은 여러분의 연구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커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자 설계하였습니다. 모델 학습에는 보통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아이들 타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대의 GPU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이 아이들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암달의 법칙은 병렬 계산을 이용해 연산의 속도를 아무리 계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에 바운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GPU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은 보통 최소 몇십 분에서 수시간이 될 텐데요. 이 시간도 아깝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아이들 타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설정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응답 시간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NSML 시에라에서는 새로운 설정의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그 배쉬 스크립트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의 셋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런 식으로 실험을 시작하고 나면은 NSML PS라고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고, 작동하는 것들이 끝나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 타임은 더 이상 없어질 것입니다. 예. 다만 한 번에 많은 실험을 수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봐야 할 정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극복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서로 다른 정보를 매우 빠르게 처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는 없죠. 이것은 책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실험을 비교하고 검토할 때 정보를 읽을 필요가 없게 시각화해 보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시각화가 좋다는 것을. 하지만 실험을 하다 보면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모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커더 게인 실험인데요.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실험 외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NSML에서는 실험의 경과를 웹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터미널 아웃풋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비지덤을 이용해 실험 중에 출력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텐서보드의 두 개의 실험의 경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텐서보드 사용과 다른 것은 이게 지금 이미 실험이 완료된 것과 실험이 새로 시작된 것을 두 개 겹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임의로 가능하다는 게 특이한 점이죠. 지금 보신 데모는 여러 설정의 실험을 동시에 여러 개 시작하여 웹에서 경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실험을 시작한 이후에 각 실험의 터미널 아웃풋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실험을 100개를 띄워놨다 하더라도 그 중에 2개만 골라서 보고 나머지 98개는 숨겨놓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가상 터미널 환경에서는 실행 중인 실험의 변수의 값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실험 변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 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데모에서 보셨듯이 텐서보드에 어떠한 그래프를 플롯할 것인지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시각화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도식화를 위해 새로운 비주얼라이즈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텐서보드와 비주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이유인데요. 다만 기존의 이 솔루션들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리 서버를 띄워놓고 그 띄워놓은 서버의 주소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솔루션마다 뭔가 또 새로 배워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NSML은 이러한 기존의 훌륭한 솔루션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실험들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나중에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취합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NSML은 중간에 브로커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임의의 시점이 필요에 따라 일부의 정보만 추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기능 덕분에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 이미 완료된 실험과 작동 중인 실험을 임의로 조합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실제적인 구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요. 브로커는 이벤트 리플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되었습니다. 코드에서 리포트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레디스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지만 추후 열람을 위해 파일로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필요해 언디맨드 상황에서 그 파일과 레디스의 언더플라이 정보를 합쳐가지고 텐서보드나 비즈덤에 피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NSML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데모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NSML은 실행 중인 실험에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작동 중인 코드에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작동 중인 실험의 변수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하이퍼파라미터 변경한다거나 리포트의 로그 레벨을 버버스 레벨을 바꾼다거나 하는 등의 원하시는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익숙하실 텐데 파이썬 노트북 같은 데서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지요. 하지만 터미널에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는 이런 것들이 만들기가 좀 번거롭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만들기 귀찮아서 보통 안 하시곤 합니다만 NSM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NSM의 모든 기능은 웹뿐만 아니라 CLI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SML은 학습된 모델을 인퍼런스 서버로 활용하는 등의 고급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하부 기능을 만들 때 이 가상 터미널 환경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가상 터미널 환경을 만든 구체적인 기술적인 다이어그램인데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CLI에서 레디스로 명령을 보내면은 레디스의 펍섭으로 보내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돌아가는 세션이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기에게 얼로케이션된 채널 아이디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그 명령을 이밸루에이션 핵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 실행한 결과를 스트링으로 패킹을 해서 리졸트를 다시 푸시백해서 CLI까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통신 과정에 적절한 코덱을 적용하면 이미지나 음성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웹 앱 데모도 이 구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를 통해서 구현된 것입니다. NSML은 클러스터를 이용하지만 가볍습니다. 보통 클러스터를 이용한 분산 처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느린 부팅 시간, 느린 응답 속도 등의 무거움일 것입니다. 많은 수의 시스템들은 멋지고 엄청난 일을 하는 만큼 응답성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NSM을 설계함에 있어서 응답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클러스터의 작업을 수행하여 작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저희는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최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제출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주 변경되지 않지만 용량이 큰 환경 설정이나 도커 환경 설정이나 아니면 데이터셋, 수기가 이럴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자주 변경되지만 매우 용량이 작은 코드였습니다. 전자는 보통 셋업이나 복사에 수분이 소요되고요.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십 분. 용량은 수기가 이르지만 변경이 잦지 않습니다. 후자는 매우 자주 변경되지만 용량이 매우 적어서 이 둘은 별도의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구 환경 설정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연구소 설정하는 것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이러한 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가능하도록 환경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NSML은 파이썬의 setup.py, requirements.txt를 약간만 변형하여 불필요한 환경 학습 없이 이러한 환경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설정 파일은 실제 NSML example의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 첫 번째 줄만 저희가 추가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원래 파이썬 셋업 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사용할 베이스 도커 이미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베이스 도커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이나 구전 등을 간단히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하더라도 이게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는데요. PIP 설치 과정에 수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설치 과정은 한 번밖에 수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NSML처럼 클러스터에 작동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느 호스트에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실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한 노드에서도 반복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시간을 절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의 설정을 적용한 새로운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설정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을 갖도록 하여 허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데이터셋을 복제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도커로만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커가 갖고 있는 느린 파일 카피 속도 때문에 쓸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요. 나중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한 미니와 같은 파일 스토리지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미니어의 도입은 시스템 복잡도를 약간 증가시키긴 했지만 시스템 안정성과 퍼포먼스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로부터 분리된 데이터셋은 미니어에 먼저 업로드되고 코드 실행 때 다운로드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당연히 받은 데이터셋은 서버에 일정 조건 동안 캐시됩니다. 이건 실제로 데이터셋을 만들어 푸시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건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넣어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어떤 폴더에 데이터 파일들을 넣어놓고 NSML push라고 하면은 데이터셋 push라고 하면 데이터셋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셋은 클러스터에 있는 임의의 호스트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게끔 브라우징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타이핑이 매우 느리네요. 네, 매우 단순합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리스트이고요. 그 데이터셋에 저기 32바이트짜리 데이터셋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클러스터에 던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헤로크처럼 코드를 기수로 서밋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제가 네이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오기 전에 전 회사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마이크로 커밋이 너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기세 사용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M모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방식은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커 빌드 커맨드를 이용해서 리모트 도커 데모는 이미지를 전송한 형태로 구현했었는데요. 자주 바뀌는 코드를 이미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빌드 명령의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라서 최종적으로는 먼저 컨테이너를 먼저 실행해놓고 페이로드를 나중에 복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테크니컬한 얘기를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데뷔 취지에 이런 것이 맞다고 해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졸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데이터셋을 푸시했으면 이제 코드를 사용해 볼 차례입니다. 코드라는 것은 간단하게 있는 데이터셋을 읽을 수 있으면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캣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NSML을 임포트해갖고 어느 데이터셋 패스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읽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되게 단순한 것이면 저게 클러스터에 작동해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로컬 PC에 작동한 것과 별로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저것은 클러스터에서 작동된 결과입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친숙하실 만한 엠니스트의 실행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을 로컬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는 사실 저 멀리 있는 GPU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 작동하는 것인데 저쪽에 있는 스탠더드 아웃을 파이핑해서 현재 여러분 로컬 PC에 있는 CLI에 파이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NSML은 여러 연구원들이 서로 도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NSML이 제공하는 협업과 경쟁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합되는 ML 서비스는 ML 연구와 개발의 워크플로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접근 권한이 있는 데이터셋이나 세션, 모델은 모두 간단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세션은 바로 수정해서 새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걸 다시 실행했습니다. 좀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결과나 내가 전에 실험했던 결과가 있으면 그걸 다 간단하게 로컬 파일 폴더에다가 풀해가지고 약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던지면은 원래 결과가 똑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NSML은 경쟁적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그 방법으로 케글을 벤치마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케글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와 문제 해결 시한 그리고 우승자에게 걸어줄 상금을 걸어놓으면 인터넷으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높은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 그 상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NSML은 이 리더보드를 회사나 연구소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는 소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에 넘어야 될 선으로 걸어놓고 그걸 넘는 직장인에게 보너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걸어두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구가 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더보드는 모델의 퍼포먼스 비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들 간의 퍼포먼스 경쟁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연구 어젠다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 말씀드린 대로 더 빠른 연구의 속도를 연구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된 시스템은 AutoML이라고 부르는 AI로 만들어진 AI 시스템의 환경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통합되는 머신러닝 서비스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것은 REST API 엔드포인트가 고정적으로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밋하는 그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자동적으로 이 REST 엔드포인트에 서비스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더 좋은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그 모델이 기존의 REST 엔드포인트를 갈아치움으로써 사용자는 점점 더 좋은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추후에는 데이터셋이 업데이트되면 그 제출되었던 세션들을 자동으로 트레인 시켜서 다시 그 리더보드를 갱신하도록 하는 지속 통합 워크플로우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NSML은 여러분께 쉽고 익숙하게 더 효율적으로 더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동료와 함께 같이 또 함께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저희 동료들이고요. 현재 NSML은 클라우드에서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강화학습이나 MPI, 분산 처리 등의 신규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NSML이 공개되기 이전에 알파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